방금 소개받은 HD 한국조선해양 유병용 상무입니다. 우선 한국 성급 6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돼서 정말 감사하게 느낍니다. 제가 제목은 탄소 중립 사회의 신에너지 수송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뭐 여기서 딱 바라보니까는 이 기라성 같은 분들 앞에서 제가 뭔가 인사이트를 주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공감대를 갖는 시간을 갖는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니까는 인류학자가 쓴 배에 대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학자도 아니고 탐험가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인류학자가 쓴 책이라는 것이 되게 흥미를 끌었고 그래서 책을 보지도 않고 사왔습니다. 근데 집에서 딱 열어보니까는 첫 문구가 저는 되게 기쁜 마음을 샀었는데 첫 문구가 배의 시대는 끝났다. 배는 종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 배, 너무 유명한 배 사진 첫 장에 넣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다 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저자 틀린 건가? 근데 사실 저자 꼭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저자는 핸디 발리언 저자는 1930년대 쓴 책이고요. 이 1930년대는 비행기가 나와서 비행기가 성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저자가 알고 있던 사람들을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주시키고 전쟁을 할 때는 거한거포 시대를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 그런 배는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배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선박이 더 이상 사람만 나르는 수단이 아니고 커다란 선박에서 원유를 나눠서 그 국가, 그 사회의 경제를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효자 종목인 LNG 운반선 같은 그런 청정 에너지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사회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화석 에너지가 저희 조선업에 아주 든든한 기반이었는데 이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민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배에서 그 에너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배에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박 연료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화물입니다. 앞에서 발표했던 내용들 그 탄소 중립, 탈탄소는 거의 다 선박 연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의 어떤 기술이나 두 가지의 상용화를 움직이는 동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박 연료는 해운업계, 조선소만의 이슈입니다. 우리 배에서 배출되는 CO2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왼쪽 아래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럽 쪽에서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이게 뭐냐면 CO2 배출량을 이제 각 섹터별로 그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선 하나만이 오히려 증가하죠. 다른 분야들은 1990년대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바로 해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CO2 저감하는데 다양한 기술이 있겠으나 발전소에서 적용할 때 드는 비용과 배에 적용할 때 비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CO2를 경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데에서만 저감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IMO뿐만 아니고 EU가 모든 섹터에서 이러한 CO2 저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발표해 주셨고요. 저는 오른쪽 카고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카고는 약간 다른 동네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운반하는 에너지는 배에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산업계에서 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변화시키는 동인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다른 산업계의 에너지 퓨얼 믹스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산업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 기후 위기 한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기후 위기라는 말만 썼는데 이제는 기후 재앙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CO2 저감은 이제는 더 이상 퀘스천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CO2 저감하는 것은 화석 연료를 덜 쓰자는 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결국 증가 혹은 원자력의 증가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풍력 발전의 양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가장 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 캐리어가 바로 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요즘 수소 사회로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소 쪽 관련된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2030년 이후에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이 그레이 수소의 비용은 역전할 것이고 이때부터 수소 사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녹색으로 된 그래프는 점점점 비용이 떨어지고 수소의 생산 비용인데 회색, 그레이 수소의 비용은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그래프나 올라가는 그래프나 보면은 약간의 폭이 넓지요. 실선을 표현된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혹은 좀 더 수소를 생산하기 어려운 국가에서의 생산 비용이고 점선에서 표현된 비용은 수소를 생산하기 쉬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칠레, 풍력이 풍부한 칠레, 호주, 태양광이 풍부한 중동 이런 데서의 수소 생산 비용입니다. 2030년에 수소 사회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녹색의 그래프에서 실선과 점선의 폭은 아무리 가도 좁혀지지 않습니다. 수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가 생산이 제한됐던 우리나라한테 축복이 될 것 같았으나 불행히도 수소 생산도 지역 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 그리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생산량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수소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정말로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이 된다면은 대용량의 에너지, 수소 에너지 운송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보면 항상 우리 질문을 갖습니다. 정말로 2030년에 이렇게 돼? 저도 질문을 갖고 있고 지금도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너무 강한 표현이고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발표 자료를 지난주에 만들면서 그냥 간단히 인터넷 본 건데 며칠 사이에만 해도 수전의 비용이 절감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발표가 엄청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심지어 과연 어느 기술이 제일 좋은 기술이야? 알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뭐 어느 대학에서 발표했다, 어느 기관에 발표했다. 이 기술들이 오늘 당장 비용을 줄이지 않겠으나 많은 연구기관과 많은 기업들이 수소 생산 비용을 줄이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뉴스를 쫓아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비용 떨어지는 기술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정말 될까? 라는 사회가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은 됩니다. 자, 우리가 수소라고 제가 표현상 수소 표현했지만 저희 선박에서 말하는 수소는 뭐 액화수소만은 아닙니다. 수소 자체가 가스로 발생된 것을 우리가 운송 효율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액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형태는 물리적으로는 가장 단순한 건 액화수소지만 요즘 뜨거운 암모니아도 있고요. 사실은 꼭 수소를 운송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기존의 화석연료를 수소 소비처로 운송한 다음에 여기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되는 CO2를 다시 해외에 있는 지중 저장소에 저장하는 CCS 사업. 이것도 결국은 수소 에너지 운송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간에 탄소 중립 에너지를 운송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은 향후에 정말로 수소 경제가 성장되면은 액화수소 운반선, 그린 아모니아, 블루 아모니아 운반선, CO2 운반선 같은 새로운 선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에서 제가 시작할 때 배에 대해서 대표적인 배를 몇 개 그렸는데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커다란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꼭 에너지 캐리어만 있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선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말콤 멀리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근데 지금은 컨테이너 박스가 컨테이너 운반선, 물류, 그리고 선박에 엄청난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탄소 중립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뭔가 이런 결국 기술이 나와야지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기술만 나왔다고 시장이 생기진 않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나왔을 때 처음부터 상용화되지 않았죠. 가장 큰 챌린지가 항만 부두의 노조들이 내가 지금 바나나를 하나씩 옮기면은 10시간 동안 옮겨서 돈을 버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나르면은 자기는 돈을 못 버는 것이죠. 근데 컨테이너 박스가 상용화되는데 가장 큰 기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월남전입니다. 월남전이 터지면서 대용량 물자 수송이 빨리 필요했고
여기서 컨테이너 박스의 효용이 입증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액화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CO2 운반선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고, 설사 기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시장을 상용할 때 어떤 거리낌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암모니아 운반선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LPG 운반선의 표준 화물 중에 하나이고 이미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오히려 운반선 자체보다도 어떻게 얘 연료를 쓸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핵심적인 기술은 암모니아의 가장 큰 단점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톡식 문제이기 때문에 선원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사람들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저는 암모니아 톡식이 있다는데 어서 들은 말 들었어요. 저는 입에 타기 싫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선원들이 100% 안심할 수 있는 이 선박은 암모니아 연료 쓰는데 정말 문제 없더라. 아무 위험 없다. 심지어 원자력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도 있는데 사실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설득 가능한 핵심 기술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암모니아 운반선의 챌린지는 기술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수용성 그리고 수소 크래킹 쪽, 다운스트림 쪽 이쪽에 있을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 안전성 문제가 큰 키가 되기 때문에 한국 성급에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운반선은 벌써 상용화되었고 우리가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데 왜 액화수소를 또 보느냐? 그것은 암모니아와 액화수소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액화수소의 장점은 왼쪽 아래 보인 것처럼 일단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암모니아에 비해서. 암모니아처럼 크래킹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서 아래에 보인 것처럼 수소를 도시가스처럼 쓰겠다.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사람들한테 공급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암모니아 크래킹 했을 때 우리가 얼마큼 순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접근이 더 쉬울 걸 보이고 있고 톡식이 없고요. 그리고 수소는 다른 에너지를 전환이 더 쉽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근데 단점은 뭐냐? 대용량 운송 저장에 있습니다. 결국은 얘는 단점이 지금 기술이고 이 기술적 챌린지가 어떻게 보면 조선소에 있는 것입니다.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암모니아 운반선 가격을 20% 낮췄다고 해서 앞에는 시장의 진입에 주민 수용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성숙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약간 사회적인 환경을 봐야 되는 것인데 액화수소 운반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20% 값이 싼 배를 만든다. 그건 시장 자체가 좀 바뀔 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화수소 운반선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대형 액화수소 탱크의 스케일업 그리고 수소 BOG 처리하는 것이 되겠고요. 상용화에 대한 장벽은 결국 기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또한 대용량 저장 탱크에 대한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찾는 데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긴 호흡을 보고 일단 이런 문제들 해결하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직 장기적이지만 아시다시피 일본 가와사키도 움직이고 있고 약간 글로벌적인 경쟁 상황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운반선도 이미 상용화된 운반선입니다. 유럽 쪽에서 식음료 쪽, 코카콜라의 탄산수 이런 것들 위해서 조그만 배가 운반되죠. 하지만 그거는 조그만 배고 우리가 배라고 해서 조그만 보트하고 대형 컨테이너를 같은 제품을 보지 않잖아요. 지금 상용화된 CO2 운반선은 그런 조그만 배고 우리는 CCS 용도의 대용량 운송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CO2 자체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땅적으로 말하면은 쓰레기 운반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성의 확보가 가능한 선박을 대형화 선박을 개발하는 게 가장 큰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어떤 장벽은 CO2 운반은 할 수 있겠는데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하는 CO2 저장소의 확보가 커다란 챌린지가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 들어서 한국 정부나 호주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CCS라는 것을 빼놓고 우리가 과연 탄소 중립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장소에 대한 문제는 조금씩 해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산화탄소 운반선이 어떻게 보면 앞에 보였던 세 가지 선박 중에서 뭐 가장 먼저 좀 더 상용화를 기대할 수 있는 선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얘도 약간 좀 챌린지가 있습니다. 과연 CCS로 만든 수소나 암모니아를 블루수소, 블루암모니아를 탄소 중립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뭐 사실은 언클리어합니다. 오늘 나오는 가장 많은 말이 불확실성이잖아요. 당장 유럽하고 미국이 이 CCS를 보는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유럽 쪽에서는 CCS에 대해서 뭐 다이렉트 에어 캡처만 인정한다. 화석연료에서 나온 것은 좀 더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약간 트랜지언트한 구간에서 쓸 수 있겠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CCS 권장하면서 지금 텍스 혜택을 주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상용화 장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선박들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는 이런 선박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정말로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소식은 이미 자료는 2020년이지만 사실 지금 인터넷 쳐봐도 비슷한 자료들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트렌드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그 시본 트레이드 보여준 건데 여기서 회색이 LNG하고 LPG입니다. LNG하고 LPG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많은 기관들이 클라슨뿐만 아니고 2020년뿐만 아니고 최근 인터넷 쳐봐도 많은 기관들이 가스의 운송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전망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조선업이 영위하고 있는 가스선의 시장은 더 성장할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제품들은 기존에 있는 시장을 침해하는 경쟁 제품이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조선소의 새로운 제품군으로서 우리가 연구 개발할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LNG, LPG가 앞에서 말했는데 뭐 탄소 좀 얘기했는데 왜 이것이 계속 나오느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발전할 때 기저부하가 있고 이제 피크쉐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어떤 생산에서의 어떤 스테디한 것을 위해서는 가스가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차지해야 되고요. 또 LNG라는 것이 정말 나중에 우리가 탄소 중립이 강화된다면은 기존의 화석연료 베이스가 아니고 이 LNG나 바이오 LNG나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런 선박들 다 좋은데 다 비싸죠. 다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가지 우리가 사실 이거는 카고뿐만 아니고 연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이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단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쨌든 연료값은 올라갈 것이다. 어쨌든 선원을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퓨얼뿐만 아니고 카고, 새로운 에카, 수소, 에카, 암모니아, CO2 운반선들도 결국 연료 비용을 줄이는 오펙스 기술 상용화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은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어서 더 효율적인 솔루션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HD 현대에서는 저희가 2030년을 타겟으로 이러한 수소 밸류체인을 해상에서 구축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하이드로젠 밸류체인은 바다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보는 수소에서 뭐 조그만 어떤 산업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런 탄소 중립사회로 전환한다면은 모든 산업에서는 결국은 에너지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혈액이 필요한 거죠. 이 혈액을 담당하는 게 결국은 저희 쪽의 역할이고 이 혈액의 형태는 LNG, LPG 캐리어, 액화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CO2 운반선이 될 것이고 이러한 선박들은 당연히 고효율 그리고 디지털 선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